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한 논문은 VLDB 2021년에 발표된 Constructing and Analyzing the Edison Compaction Design Space라는 논문으로 이제 보스턴 유니버시티 저자들이 썼는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발표한 리트라는 논문과 같은 저자들이 발표한 논문입니다. 리트는 이제 에르센 컴패션 안에서 얼마나 딜리트가 제대로 신경 써지지 않는지에 대한 논문이었다면 이번 논문은 LSM 컴패션에 대한 그 디자인 스페이스 자체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떤 컨트리뷰션이 딱 있다기보다는 이런 LSM 컴패션 디자인 스페이스에 대해서 되게 깊게 조사를 한 논문이고요. 우선 LSM은 이제 이렇게 많은 이제 키밸류 스토어들에서 백본으로 가장 기본된 인덱스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이제 가장 주된 이유가 왼쪽에는 이제 이런 세 가지 특징입니다. 그래서 fast write, competitive read, good space utilization.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특징이 가장 밑에 있는 파란색 줄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우선 write이 배칭이 되고 그 뒤에 따로 이런 데이터 레이아웃을 reorganize하는 컴패션이라는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컴패션에 대해서 아주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는 6개가 이제 LSM 트리라는 키밸류 스토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퍼포먼스 6개 팩터입니다. 그래서 컴패션이 얼만큼 이 퍼포먼스에 임팩트를 끼치는가. 그래서 퍼포먼스의 6가지 중에 이제 4개가 write, lookup, scan, delete 같은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는 성능이고 그 다음 2개가 write amplification, space amplification 이렇게 2가지 팩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바깥일수록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이런 육각형 표를 그렸고 밑에 그림의 4개는 이제 현재 state of the art LSM 트리들입니다. 그래서 RxDB, 카산드라, X엔진 그리고 이제 자기가 지난번 발표한 리트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주되게 얘기하는 것이 이 컴패션이라는 것이 이런 키밸류 스토어들에서 거의 블랙박스로 취급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또 블랙박스로 취급되고 이런 컴패션이 얼마큼 성능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이나 실험적인 데이터가 없다. 따라서 이렇게 왼쪽에 이제 흔히 이제 사용자들이 LSM을 갖고 잘 쓰고 싶을 때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인데요. 예를 들어 내 LSM이 생각보다 너무 낮은 라이트 퍼포먼스를 보이는데 이게 어떤 컴패션을 고르기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기존에 썼던 LSM 트리 이제 그 튜닝에서 워크로드가 바뀌어 버렸다. 그렇다면 어떤 걸 바꿔야 되냐? 또는 내가 이런 스페시픽 워크로드에 대해서 이걸 대응하는 LSM 트리를 만들고 싶은데 어떤 걸 골라야 되냐? 이렇게 여러 워크로드와 튜닝 팩터들이 있는 상태에서 또 이 컴패션이라는 블랙박스가 있다 보니까 사용자가 이런 성능을 좋게 끌어내기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가장 주된 목적은 크게 2가지로 첫 번째는 어떤 컴패션을 고르면 좋을지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를 해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앞서 보여드린 3가지 질문과 같이 되게 컴플렉스한 디자인 퀘스천들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답을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데요. 그를 달성하기 위해서 논문을 산 게 밑에 2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이런 컴패션이라는 블랙박스를 4가지 프리미티브로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프리미티브를 대응시키다 보면 결국 존재하는 모든 컴패션들을 구조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 논문에서 저자들이 2,000개 이상의 익스페리먼트를 돌려가면서 이런 그 실험적 결과를 모으고자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만 LSM 컴패션이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우선 write는 버퍼링 메모리 버퍼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버퍼가 꽉 찼을 때 이뮤터블로 바뀌면서 정렬이 되고 그게 L0에 쓰이게 됩니다. 참고로 이 논문에서는 현재 그 L0를 메모리 있는 버퍼로 생각하고 첫 번째 레벨 L1으로 생각한 것이 조금 락스DB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L1에 들어가게 되고 L1이 꽉 차면 L2로 가게 되고 이런 여러 레벨들을 컴패션에 의해서 정리되면서 이 컴패션이라는 작업에 의해서 데이터들이 트리 모양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LSM 트리고 이게 이 데이터를 리오그나이즈 해주는 컴패션 작업입니다. 그래서 컴패션 디자인 프리미티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이 논문에서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자인 프리미티브를 최대한 이제 인식을 해서 컴패션 스트래티지를 쪼개고자 합니다. 그래서 4가지를 먼저 설명드리자면 우선 데이터 레이아웃은 디바이스 상에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정리해 둘 거냐. 2번째는 한 번에 한 컴패션일 때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내릴 거냐. 그걸 이제 컴패션 그래뉴러리티라고 하고요. 3번째 데이터 무브먼트 폴리시는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빅턴 폴리시랑 같은데요. 이제 어떤 블록의 데이터를 움직일 거냐. 마지막으로는 트리거로 언제 이 컴패션 작업을 이보크 시킬 거냐. 이렇게 4가지 프리미티브로 디자인 스페이스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터 레이아웃입니다. 그래서 쉽게 보면 이제 컴패션을 얼마큼 이거하게 할 거냐인데요. 가장 끝에 있는 레벨링과 티어링이 가장 전통적인 두 가지 방식입니다. 그래서 레벨링은 좀 더 이거하게 컴패션하고 티어링은 좀 더 레이지하게 컴패션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우리가 흔히 알게 되는 것이 레벨링 하게 되면 이거하게 컴패션 하기 때문에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 증가하지만 리드가 좀 이득이다. 그리고 티어링 같은 경우에는 좀 레이지하게 하기 때문에 라이트가 좋지만 리드가 좀 손해 본다라는 게 이제 흔히 알려진 방법이고요. 다음은 이제 하이브리드 방법인 원 레벨링과 L 레벨링입니다. 그래서 원 레벨링 같은 경우는 어떤 걸 뜻하냐면 첫 레벨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레벨링. 그래서 첫 레벨이 티어링입니다. 그래서 원 레벨링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락스DB의 구조입니다. 락스DB는 첫 번째 레벨은 따로 정렬 하지 않으니까요. 두 번째 보이는 것이 L 레벨링인데요. 이거는 이제 시그몬드 18년에 발표된 도스토프스키라는 논문에서 차용한 구조로 마지막 레벨만 레벨링으로 관리하고 나머지는 티어링으로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 이 원 레벨링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레이아웃에 이렇게 네 가지 형태들이 있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다음은 컨베션 그래뉴라리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의 컨베션일 때 얼마큼의 데이터를 움직일 거냐. 그래서 왼쪽이 풀 컴패션. 아까 말씀드린 레벨링일 때 풀 컴패션이라 하면 한 레벨을 레벨 i를 컴패션하고 싶을 때 레벨 i와 레벨 i 플러스 1 전체 두 레벨을 합쳐서 한 개 레벨 i 플러스 1을 같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레벨 전체가 컴패션에 관여하는 게 풀 컴패션이고 오른쪽에 티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티어링은 아시다시피 레벨링은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 소티드 런이 한 레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보이는 세 개의 소티드 런을 뭉쳐서 컴패션 한 다음에 아랫 레벨에 그대로 새로운 하나의 소티드 선으로 아랫 레벨에 관여 없이 적는 것을 이제 티어링에 있는 컴패션이고요.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파셜 컴패션입니다. 이제 풀 컴패션일 때 문제가 이렇게 너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정리해서 쓰다 보니까 컴패션을 할 때 IO가 너무 많이 크게 버스트를 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IO 코스트를 좀 더 작은 그래뉴라리티로 하게 돼서 좀 나눠서 작게 가져가자가 파셜 컴패션입니다. 그래서 흔히 락스DB나 레벨DB에서 적용하는 것이 파셜 컴패션이고요. 다음은 데이터 무브먼트 폴리시입니다. 풀 컴패션이거나 티어링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파셜 컴패션일 때는 그 레벨의 특정 데이터 일부만 컴패션 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고를 거냐라는 일종의 빅텀 폴리시이고요. 여기 이제 크게 가장 대표적인 6개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로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히 어떤 걸 잘한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돌아가면서 그냥 기본 컴패션을 수행하는 것이고요. 다음이 이제 리스트 오버랩 및 페런트 레벨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레벨가 가장 오버랩이 적은 걸 적어서 그것만 내리면 머지를 최대한 덜 하겠죠. 그래서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을 최대한 좋게 하고자 했을 때 쓰는 기법이고요. 콜디스트, 올디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리드 스피드를 증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제 콜디스트 같은 경우에는 콜드 데이터를 점점 내리다 보면 결국 핫 데이터는 더 위에 많이 남아 있을 테니까 핫 데이터를 좀 더 남겨두자 이런 방법이고, 툼스톤 덴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툼스톤이 특정 스레시보다 많이 갖고 있는 한 파일에 너무 많이 갖고 있는 파일을 내리자. 아시다시피 툼스톤은 어차피 인밸리드된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그걸 줄이면 스페이스 앰플리케이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한 거고, 툼스톤 TT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리티에서 적용된 방법인데 이제 한 파일 안에 있는 툼스톤이 딜리트 퍼시스턴트 레이턴시 안에, 그러니까 이제 만료돼야 되는 TTL이 임박한다면 그거를 컴패션해서 밑에 레벨을 내려주는. 그래서 마지막 레벨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리티에서 추가한 기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컴패션 트리거입니다. 언제 컴패션을 발생시킬 것이냐에 대한 것이고, 흔히 보는 레벨 세츄레이션이 이제 레벨 기법이고, 넘버 오브 소티드 런이 이제 사이드 티어드 방법이고요. 에이지 오브 파일 스페이스 앰플리케이션이 이제 락스DB에 또 들어있는 한 가지 방법이고, 툼스톤 TTL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티에서 꽉 차지 않았더라도 빨리 내려야 될 게 생기면 컴패션을 트리거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트리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4가지 프리미티브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컴패션 디자인 프리미티브를 활용하면 이렇게 모든 논문들에 나오는 컴패션 알고리즘들을 구조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유명한 LSMT 관련 논문들은 다 정리해놨습니다. 저자들이. 그래서 먼저 살펴보실 게 일단 데이터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싱글 밸류드고, 컴패션 트리거, 그래뉴라리티, 데이터 무브먼트 폴리시는 이제 멀티 밸류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락스DB 같은 경우에는 원 레벨링이고, 컴패션 트리거가 레벨이 꽉 차도 발생될 수도 있고 특정 파일의 스케일에서 너무 높아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락스DB에는 없는 툼스톤 TTL과
뒤에 데이터 무브먼트 폴리시에도 expired tombstone TTL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카산드라가 또 다른 유명한 이제 티어링을 사용하는 키밸류 스토어인데 여기서는 티어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보시면 이렇게 너무 많은 키밸류들이 너무 많은 LSM들이 있고 컴패션 디자인 스페이스가 너무 넓다 보니까 너무 많은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논문에서 다 비교하진 않고요. 대표적인 10가지를 추려서 비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먼저 이제 이런 실험을 위한 블루프린트를 좀 정하는데 10가지 컴패션 스트래티지를 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실험을 진행을 하고요. 최대 612개의 매트릭들을 추적을 한다 합니다. 그래서 그 예시로 이제 컴패션 레이턴시, 리드 라이트, 스페이스 앰플리피케이션, 라이트 포인트 커리, 레인지 커리, 레이턴시, 딜리트 퍼포먼스 등등 이제 612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익스페리먼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서 이 논문의 저자들이 찾고자 하는 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컴패션이 그래서 LSM 엔진의 퍼포먼스에 얼마큼 영향을 주는가. 두 번째는 워크로드 디스트리뷰션과 컴포지션이 컴패션에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는가. 세 번째로는 아시다시피 LSTM 트리에는 너무나 많은 튜닝 노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컴패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렇게 크게 3개에 대해서 뒤에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10개 컴패션 스트래티지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풀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풀 컴패션 LSM 트리입니다. 그래서 레벨로 돌고 데이터 무분 폴리시는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풀이기 때문에. 다음은 이제 가장 오른쪽이 원 레벨과 티어인데요. 이 두 개 모두 락스DB 기반입니다. 그래서 원 레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 우리가 아는 락스DB 디폴트 레벨드 컴패션이고 왼쪽이 이제 락스DB 안에서 티어들을 쓰고 싶으면 유니버설 컴패션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켰을 때 옵션입니다. 이제 다음에 L0 플러스 1, L0 플러스 2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을 줄이기 위한 컴패션 폴리시인데요. 보시면 L0 플러스 1은 내 레벨 기준으로 한 개 패런트와 바로 밑에 레벨, 그러니까 패런트와의 비교이고 리스트 오버랩을 하고 L0 플러스 2는 그랜드 패런트과의 오버랩을 신경 써서 가장 적은 걸 내립니다. 다음은 콜드와 올드에서 이제 read optimized이고요. TSD와 RR 같은 경우에는 이제 RR이 라운드 로빈이고 TSD가 한 파일에 툼스톤 툼스톤이 많으면 그걸 내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스페이스 앰플리케이션을 줄이고자 노력하는 것이고요. 이 TSA가 지난번에 제가 발표드린 리티 논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풀과 티어드 원 레벨을 제외하고는 이제 다 그냥 기본 레벨링을 쓰고 L0 플러스 1, L0 플러스 2, RR, 콜드 올드는 이제 데이터 무브먼트 폴리시 말고는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벤치마크 임플멘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또 주된 컨트리뷰션 중 하나가 이렇게 많은 컴패션들이 앞서 논문에 보여드렸던 건데 그 논문들마다 락스DB를 기반으로 한 게 있고 레벨DB를 기반으로 한 게 있고 뭐 엑스엔진, 하이퍼레벨DB 등등 기반으로 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공정한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이 저자들이 앞서 말씀드린 10개의 컴패션 폴리시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락스DB 특정 버전에 모두 인테그레이트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개 버전으로 모든 폴리시를 실험할 수 있게 그래서 공평한 비교를 할 수 있게끔 저자들이 만들어 놓았고요. 그래서 이런 제가 애드라 써놓은 것들이 기존의 락스DB에 없었던 것들입니다. 그걸 다 추가해야 했고 이제 YCSB의 슈퍼셋인 커스텀 벤치마크 스위트를 만들어서 이제 YCSB에는 좀 없었던 파라미터들, 예를 들어 딜리트 옵션이라든지 더 많은 디스트리뷰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추가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이제 저자들의 컨트리뷰션 중 하나이고요. 익스페리먼트 셋업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WS EC2 사용을 했고 락스DB에서 디폴트를 많이 가져갔습니다. LSM 트리 사이즈 레이티오 10이고 라이트 버퍼 크기 8메가, 블록 캐시는 디폴트 8메가, 그리고 이 논문에서 그 리드 라이트 모두 그냥 다이렉트를 했고요. 그리고 멤 테이블은 딱 2개 있고 백그라운드 스레드 컴패션을 위한 백그라운드 스레드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서 빼먹었는데 그 컴패션의 영향을 최대한 중점적으로 보기 위해서 라이트보다는 컴패션의 프라이어리티를 높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밸루에이션 셋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그 실험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의 유니크 키들을 10 밀리언 인서트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서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로는 컴패션이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 무브먼트를 상당히 많이 일으킨다입니다. 보시면 밑에 있는 초록색 줄이 이제 디폴트 그냥 로 데이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저 이상으로 커진 것들은 다 이제 오버헤드들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왼쪽에 풀 컴패션과 초록색 박스, 파란색 박스인 그 파셜 컴패션들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파셜 컴패션이 풀보다는 훨씬 적게 데이터 무브먼트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풀에서는 무조건 레벨 대 레벨 컴패션이어서 모든 데이터가 이제 반영하는데 이제 이렇게 작은 파일로 하다 보면 밑에 레벨과 오버랩되지 않는 파일들이 충분히 나옵니다. 이런 오버랩되지 않은 파일들은 별도의 머지 없이 그냥 바로 아래 레벨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데이터 무브먼트가 줄어들었고, 두 번째 이유는 훨씬 더 작은 그래뉴라리티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좀 다양한 폴리시를 이용해서 고를 수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뭐 L0 플러스 1, L0 플러스 2 하면 라이트 앰플리케이션 당연히 줄어들 테니까 훨씬 낮을 거고요. 라운드 로빈, 콜드, 올드 등등 이렇게 좀 더 다양한 폴리시를 이용해서 고를 수 있기 때문에 풀에 비해서 훨씬 더 낮은 데이터 무브먼트가 기록되었고, 실제로 이제 풀의 컴패션 레이턴시가 제일 높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사실상 이 데이터 무브먼트 양이 컴패션 레이턴시와 비례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풀이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이제 아까 실험 기록에서 티어드 데이터 레이아웃에서 좀 더 중점적으로 볼 건데요. 보시면 이제 여기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티어드 데이터 레이아웃이 가장 높은 라이트 스루퍼을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동시에 가장 높은 라이트 테일 또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컴패션 레이턴시만을 나타낸 것인데요. 민이 상당히 밑에 있는데 테일이 상당히 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 라이트 테일 레이턴시가 길어진 이유가 컴패션 레이턴시 자체의 테일이 길기 때문에 라이트가 동시에 그걸 영향받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이 티어드는 한 레벨에 있는 여러 소티드 런들을 한 번에 정렬해서 한 개의 소티드 런을 만들어서 그걸 밑에 레벨에 쓰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여러 데이터를 큰 레벨에 머지하게 되다 보니까 평소에 좋을 때는 빨리빨리 되겠지만 나쁜 경우에는 이 레벨 간의 인접도가 높으면 훨씬 더 라이트 스토리 길게 발생하게 됩니다. 컴패션이 길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테일이 길어질 수 있는 거고요. 풀이 안 좋은 이유는 이제 한번 레벨 L1에서 L2로 컴패션이 됐는데 또 L2도 꽉 차서 다시 L2, S1 컴패션 하고 이렇게 그 컴패션의 캐스케이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렇게 높게 레이턴시가 또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가장 오른쪽에 원 레벨이 생각보다 높은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이유가 이제 나머지 그 파란색 박스에 있는 건 모두 다 그냥 레벨링인데 원 레벨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레벨은 티어링이고 나머지가 레벨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레이턴시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이제 원 밀리언 아까 이렇게 10 밀리언 인서트한 다음에 1 밀리언 포인트 룩업 유니폼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우선 보시면 그 가장 밑에 X축이 이제 MT 포인트 룩업 몇 개냐에 따른 프로포션인데요. 0이면 MT인 게 아예 없고요. 1이면 모든 게 MT 포인트 룩업입니다. 그러니까 즉 키가 딥이 없는 경우입니다. 보시면 의외로 이 커브가 발생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이유가 우선 논 MT 룩업, 그러니까 프로포션 0일 때는 굳이 모든 레벨을 뒤지지 않아도 됩니다. 무조건 키가 있기 때문에 어디선가 멈춰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게 MT일 때는 대부분 블룸 필터가 캐시에 있을 거기 때문에 폴스 포지티브 말고는 실제 디스크나 데이터에 많이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논 MT일 때랑 MT일 때 상대적으로 그 레이턴시가 낮게 나오고 나머지일 때는 섞여 있다 보니까 어떨 때는 다 뒤지고 어떨 때는 좀만 뒤지고 이렇게 섞여 있어서 이렇게 커브가 성능에 나타나는 걸 알 수 있고요. 보시면 그리고 저 가운데에 있는 것들이 이제 L0 플러스 1, L0 플러스 2, 라운드 로빈, 콜드, 올드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네 개들은 데이터 무브먼트만 달랐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 무브먼트 폴리시, 그러니까 빅텀 폴리시는 포인트 커리에 큰 성능에 영향을 안 준다. 그 이유가 블룸 필터랑 블록 캐시가 워낙 그 디스크 액세스를 다 줄여주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무브먼트 폴리시에는 크게 포인트 커리가 영향을 받지 않더라. 이렇게 알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이렇게 지금은 별도의 리드 라이트 별도의 라이트나 업데이트 섞여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때 레인지 커리는 모든 컴패션 다 성능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하이브리드 데이터 레이아웃 원 레벨일 때가 인서트 디스트리뷰션 상관없이 모두 성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유니폼 인서트였지만 지피언 인서트, 노멀 인서트 모두 이 하이브리드가 제일 리드 성능이 좋게 나왔고요. 다음은 믹스드 워크로우입니다. 그래서 10 밀리언 유니폼 라이트랑 1 밀리언 유니폼 포인트 룩업을 이번에 섞었습니다. 다만 트리가 좀 성숙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섞진 않고 이제 예를 들어 내가 L개 레벨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L-1 레벨까지 찬 다음에서야 1 밀리언 포인트 룩업을 섞었습니다.
보시면 우선 왼쪽에 민 컨벤셔널 레이턴시와 민 라이트 레이턴시를 보시면 이제 왼쪽에 좀 하얀 게 시리얼 그냥 1밀리언 한 다음에 10밀리언 한 다음에 1밀리언, 그 오른쪽에 좀 까만 게 10밀리언, 1밀리언 섞인 경우인데요. 보시면 컴팩션 자체나 라이트 자체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테일을 보시면 테일 라이트 레이턴시는 상당히 많이 뛴 걸 볼 수 있는데요. 민과는 다르게 그 이유가 이제 이 리드가 라이트와 경쟁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가 이런 포인트 커리가 이 디스크에 간간히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 라이트 플러시나 라이트 컴패션과 그 디스크 밴드위드에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룩업을 할 때 mem테이블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디스크 레벨을 접근하게 되잖아요. 그에 따라서 이 mem테이블 플러시를 바로바로 하지 못하고 딜레이 된 경우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이트 테일 자체는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 보시면 상대적으로 그 하이브리드 레벨, 원 레벨링이 인터리프트랑 시리얼 모두 좀 안정적인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서트 디스트리뷰션이 달랐을 때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것은 그냥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었는데 이제는 지피언 디스트리뷰션과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이 유니폼, 오른쪽이 프리픽스 지피언, 아래쪽이 노멀 인서트인데요. 이 세 가지 모두 인서트 자체는 모두 성능이 다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던 게 인서트 디스트리뷰션은 그렇게 큰 인플루언스, 크게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를 알 수 있었고요. 다음은 이제 룩업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유니폼하게 인서트를 한 다음에 아까는 유니폼 포인트 룩업이었지만 이번에는 지피안 그리고 노멀 포인트 룩업이었는데 우선 보시면 지피안일 때는 컴패션에 상관없이 모두 다 성능이 비슷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오른쪽에 리드 앰플리케이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유니폼이나 노멀에 비해서 디스크 액세스 자체에 별로 안 했습니다. 이제 스큐드 워크로드이다 보니까 대부분 파퓰러가 다 캐시에 있어서 괜찮았고요. 이제 노멀 포인트 룩업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유니폼 포인트 룩업과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업데이트 인텐시브일 때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제 흔히 아는 게 업데이트 인텐시브일 때는 티어링이 좋다. 우선 왼쪽에 라이트 앰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티어링은 레벨링과 다르게 그 해당 레벨과 다시 머지를 하지 않잖아요. 그냥 윗 레벨을 정리해서 아래 레벨 쓰기만 하기 때문에 라이트 앰플리케이션이 낮은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이제 컴패션 레이턴시가 줄어드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엑스큐를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업데이트 투 인서트 레이시오 점점 증가하는 거고 이제 예를 들어 레이시오 8이다 이러면 한 개 유닛 키가 평균적으로 8개의 업데이트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좀 자명한 결과이고 오른쪽은 점점 줄어드는데요. 이 이유가 이제 티어링 같은 경우에는 일반 레벨보다 훨씬 더 큰 그래뉼러리티를 컴패션을 합니다. 그 레벨에 있는 소티드 런을 모두 정리하기 때문에 그 멀티플 엔트리를 한 번에 좀 디스크하다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훨씬 더 큰 그래뉼러리티로 컴패션하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레이턴시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LSM 튜닝인데요. 이 논문에서 이제 여러 튜닝 노브들을 이용해서 실험을 했는데 이제 그거에 따른 이제 성능 변화가 다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튜닝 노브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 레이시오가 있을 수도 있고 그 한 SS 테이블 안에 페이지 사이즈 될 수도 있고 블룸 필터 할당된 크기일 수도 있고 블로켓의 크기일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 많은 것들이 이제 컴패션에 따른 차이를 크게 주지는 않았다. 그래서 LSM 튜닝 노브들은 컴패션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머리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것은 컴패션이 LSM 퍼포먼스의 주된 키다. 그래서 이 컴패션을 First Order 디자인 프리미티로 여러 나눴고 이 논문에서 여러 실험을 통해서 이런 가이드라인이나 익스페리먼트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익스페리먼트 컨트리뷰션처럼 이 모든 걸 한 개의 락스DB에 구현해놨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미래에 더 많은 그 LSM 컴패션 디자인 스페이스를 탐구하는데 좋은 그라운드 워크다. 그리고 앞서 실험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었던 몇 개 교훈을 좀 살펴드리자면 흔히 이제 티어드가 라이트 옵티마이즈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본 것처럼 그 라이트 테일 레이턴시 상당히 안 좋았죠. 그래서 만약에 그 사용자가 라이트 인텐시브를 하고 싶지만 동시에 월스트 케이스 성능에 대한 개런티가 필요하다 하면 티어드는 회피하는 게 좋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레벨링 같은 경우에 상당히 스테이블한 성능을 보였다. 이런 거 등등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